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맞춘 예언자가 새로운 예언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거대한 대륙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하게 뻗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의 수행자가 내다본 2026년 이후의 한국과 중국의 미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누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신다면 다가올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슴 뛰는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인도의 성자 리시 아카샤라는 분입니다. 리시는 고대 인도어로 진리를 보는 자, 즉 위대한 스승을 뜻하고, 아카샤는 허공 혹은 우주의 모든 기억이 저장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세속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히말라야 설산의 동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산소조차 희박하여 일반인은 숨쉬기조차 힘든 곳이죠. 그곳에서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로지 깊은 명상 상태인 산매에 들어 우주의 소리를 듣는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이 에너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저장소지요. 리시 아카샤는 깊은 수행을 통해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여 앞으로 지구에 닥칠 일들을 파노라마 영상처럼 생생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운 예언을 급하게 전한 이유는 한단아입니다. 바로 2026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칼라 유가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빛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운명이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양의 미래학자들이나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수많은 시나리오를 내놓지만 이 노 예언가의 통찰은 차가운 분석을 넘어선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리시 아카샤가 직접 본 그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예언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들리는가?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지난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쪽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위엄이 있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길을 뿜어내며 주변을 호령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용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 믿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그 용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말이다. 겉가죽은 단단해 보이나 그 안의 장기들은 이미 서로 엉키고 병들어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2026년, 바로 이 해가 그 거대한 용이 알아눕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가 터지는 때이다. 리시 아카샤는 중국을 붉은 용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기점으로 그 거대한 용의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균열이 시작된다고 예언합니다. 대지진 같은 자연의 진동일 수도 있고, 혹은 믿었던 내부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마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가는 특히 물과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도 피가 돌지 않으면 썩듯이 거대한 대륙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용은 너무 많이 먹었다. 주변의 작은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삼키고 감당할 수 없는 덩치로 몸집만 불렸다. 하지만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던 다리가 이제 후들거리고 있다. 2026년이 되면 용의 발밑에 있는 흙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공격도 아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겉으로는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듯하나 그 잔치상 밑에서 쥐들이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 그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벽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되리라.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 일어날 경제적인 충격이나 혹은 각 지방 정부들이 중앙의 통제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내부 통제력 상실을 꼽곤 하는데 리시 아카샤의 영적인 통찰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균열은 한국의 미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용이 힘을 잃으면 그 옆에 있던 봉황이 날아오르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붉은 용은 어떻게 쪼개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기회를 잡게 될까요? 리시 아카샤는 2026년이 거대한 용이 병들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2027년부터 2032년 사이의 시간은 인류 역사책에 아주 굵은 글씨로 기록될 대격변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이 무너진다고 하면 큰 분열이나 다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의 성자는 고개를 가로접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듭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 폭발이 터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길 하나가 댐의 밑바닥을 계속 파고들다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와르르 주저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시 아카샤는 깊은 산맥 속에서 용의 모습이 기괴하게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중국을 머리가 5개 달린 용으로 묘사합니다. 하나의 몸통에 하나의 머리가 있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목이 5갈래로 갈라지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입니다. 보라, 하나의 명령이 더 이상 땅끝까지 닿지 않는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5이니 걷지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다 결국 찢어지고 마는구나. 리시 아카샤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을 전후로 중앙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부유한 남부지역이 사실상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들은 중앙에 세금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머리의 반란입니다. 뒤이어 서쪽 지역에서도 억눌려왔던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되찾으려는 평화롭지만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머리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면서 거대했던 중화라는 붉은 담장은 소리 없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피를 보는 다툼이라기보다는 한 지붕 아래 살던 대가족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짐을 싸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분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북쪽, 즉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인접한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리시 아카샤는 이곳을 버려진 꼬리이자 새로운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쪽이 불을 움켜쥐고 문을 닫아버리자 가난하고 추운 북쪽 지역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이곳의 치안과 경제는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 곳 잃은 북쪽의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곳이 베이징이 아니라 바로 동쪽에 빛나는 등불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의 차가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춥다. 그들은 옛 주인을 원망하며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쪽에서 들려오는 풍요의 노래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용의 꼬리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옛 기억을 가진 땅들이 스스로 동쪽의 나라의 문을 두드린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움직이는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다. 이 대목이 바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중국의 분열은 필연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만주 지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번영한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 전략가들조차 중국 분열 시 만주 지역은 한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리시 아카샤는 이를 영적인 시각에서 오래된 인연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2030년 무렵이 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5갈래로 찢어진 중국 대륙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그중 만주를 포함한 동북 지역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나라의 손이라도 잡을 것인가.
이때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만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어른의 나라로서 그들을 품어 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가가 말한 영토의 확장입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탱크 한 대 보내지 않고도 국경선이 넓어지는 기적은 바로 덕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2026년 이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은 이미 남한과의 연방제나 과도기적 통합 과정을 거쳐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 벌판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지원이 끊기자 생존을 위해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그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그들에게 식량을 납니다. 화폐 또한 한국의 돈이 그 지역에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서류상의 국경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생활과 경제, 문화의 국경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시아카샤가 말한 영토의 거대한 확장입니다. 굳이 내 땅이라고 깃발을 꽂지 않아도 그 땅의 사람들이 한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35년부터 2040년 사이 세계 지도 제작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디까지 표기해야 할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투표나 청원을 통해 한국의 보호령이나 자치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제환 역시 분열된 중국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의 리더십을 지지하게 됩니다. 리시아카샤는 이를 영적인 시각에서 오래된 약속의 이행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민족의 터전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억지로 뺏은 것은 언젠가 다시 뺏기지만 덕으로 얻은 땅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다. 동쪽 나라의 지도자는 넓어진 땅만큼이나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떠도는 자에게 집을 주니 그 명성이 서쪽 사막까지 울려 퍼진다. 이때 비로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를 넘어 세계를 품는 거대한 봉황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륙으로의 진출이 총성 한 번 없이 오직 우리의 국격과 도덕적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예언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줍니다. 갑자기 늘어난 땅과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정치를 잘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리슈야카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질적인 영토가 늘어나는 것은 다가올 영적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2040년 대한민국은 만주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관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자 인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과 정신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리슈아카샤는 다가올 2041년 이후를 다시 열리는 하늘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초에 순수한 정신 문명이 부활하고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스승이 되는 그 신비로운 미래,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026년 중국의 변화로 시작된 격동의 세월을 지나 2040년에 이르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리슈아카샤는 진정한 변화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빈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2040년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세상입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더 고독해지는 시기죠. 물질은 넘쳐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공허함이 깊어집니다. 이때 세계의 지성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리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리슈아카샤는 이 시기를 오래된 지혜의 재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동방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와 차갑게 얼어붙은 세계인의 가슴을 녹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대들이여, 보라. 서양의 과학은 달에 깃발을 꽂고 질병을 정복히 했으나 정작 사람 마음속의 외로움은 해결하지 못했다. 2040년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더 빠른 것, 더 비싼 것을 찾지 않는다. 대신 마음이 편안한 것,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 그때 최첨단 기술 속에 살면서도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정을 잃지 않은 민족이 주목받는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경쟁보다는 조화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신, 그리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특유의 따뜻한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리 슈아카샤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미래 인류가 정신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해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르는 삭막한 세상에서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유대감과 상생의 정신이 전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치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2043년경이 되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힐링 허브로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갔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러 옵니다.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거창한 종교가 아닙니다. 최첨단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더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이나 뇌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리 슈아카샤는 인도의 수행자로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나의 고향 인도에도 요가와 명상이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는 다르다. 한국은 펄펄 끓는 용관초처럼 역동적이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한을 겪었지만 그것을 주저앉아 슬퍼하는 대신 흥과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 지쳐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이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끈질긴 생명력과 역동적인 영성이 야말로 병든 지구를 다시 뛰게 할 심장이 될 것이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힘이 미래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끝에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묻게 되고 그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네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세계인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한국의 정서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2026년 이후의 변화가 우리의 영토를 넓혀줬다면 2040년대의 변화는 우리의 국격과 행복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몸집만 커진 나라가 아니라 내면이 꽉 찬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당장 내일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라가 잘 된다고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예언가는 이 좋은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시의 아카시아는 깊은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여 귀를 씻고 들으라. 지난 수백 년간 너희는 움켜쥐는 것이 힘이라고 배웠다.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담장을 넘었다. 하지만 곧 세상이 바뀐다.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 욕심, 미움, 질투 같은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손을 펴서 남에게 주는 자, 내 밥그릇을 덜어 배고픈 이를 먹이는 자는 우주의 기운이 그를 도와 들이지 않아도 곳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강조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들이 그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좋은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시 아카시아는 예언합니다. 2026년 이후 다가올 미래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우주의 법칙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여 힘든 노동은 로봇이 다 해줍니다. 사람에게 남는 것은 시간과 관계뿐입니다. 이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은 고립되어 외로움 속에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이웃을 챙기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마음을 되살리는 분들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바로 이 상생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의 한국 거리, 만주벌판에서 온 젊은이와 서울의 노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도 한국어로 대화하며 서로를 형제처럼 여깁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촌스러운 취급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가 그 사람의 명예가 됩니다. 리시 아카시아는 이것이 태초의 세상, 즉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리던 지상낙원의 모습과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는 가고 진짜 알맹이만 남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길가의 핀 꽃을 보고 예쁘다 말해주고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의 이치에 맞게 살아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도의 성자 리시 아카시아의 눈을 통해 2026년 이후 펼쳐질 놀라운 미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중국 대륙의 거대한 변화를 지나 만지벌판을 넘어 마침내 우리 한반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짤막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다가올 2026년,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거대한 용의 내부에 균열이 생기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의 시기에 남들은 문을 닫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문을 열어 잃어버린 북쪽의 형제들과 만주의 옛 땅을 덕으로 품어 안게 됩니다. 2040년대에 이르면 우리는 단순히 영토만 넓은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공허함에 빠진 인류에게 마음의 평화와 상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진정한 세계의 어른, 정신적인 지도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 마침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태초의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리시 아카시아는 마지막으로 침묵 수행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한국인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동쪽의 등불을 지키는 그대들이여,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세상이 뒤집히는 것은 너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본래의 높은 자리로 올려놓기 위한 하늘의 배려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에 피는 매화향기가 짙은 법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거대한 도약을 위해 무릎을 굽히는 과정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솟아오른 빛이 지구를 감싸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배우며 너희의 웃음을 담고 싶어하는 그날이 온다. 너희는 새로운 세상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힘차게 뛸 때 인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부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날은 도둑처럼 오지 않고 아침 햇살처럼 당당하게 올 것이다. 이 성자의 말씀처럼 한국의 미래는 이미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예언가와 석학들이 입을 모아 2026년을 주목하고 한국의 상승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쌓아온 선한 마음과 끈기에 대한 하늘의 보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다가올 그 거대한 운명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며 저는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